안녕하십니까. 자, 6월 30일 일요일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는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일단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미중 정상회의 결과도 좀 봤으면 했고요. 또 트럼프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김정은이를 만날 수 혹시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런 것도 좀 한번 체크를 하고 여러분께 영상을 올리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제가 금요일날 올리지 못하고 오늘 일요일날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의가 이제 끝났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그 미중 정상회의에 대해서 기대도 했지만 사실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요, 원래는 제가 2050에서 2150까지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2140 정도 올라가면 이제는 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외로 코스피는 빠지지 않고요. 코스닥이 냅다 그냥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좀 코스닥을 매매를 좀 많이 하는데 사실 체감적으로는 우리가 좀 이번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저번에 코스피가 2020 정도 그 바닥권에서 지금 2130, 40까지 왔지만 코스피가 2020 정도 그 지점까지 코스닥은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때 올라갈 때는 2020 올라갈 때는 미중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었는데요. 또 막상 그 미중 정상회의가 임박하니까 또 거기에 대한 경계감으로 코스닥은 그만큼 그대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왔고요. 의외로 코스피는 잘 버텼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삼성전자라든지 좀 대형주들이 특히 삼성전자가 좀 잘 버텨줬죠. 오히려 강보합 정도로 강하게 버티고 오히려 조금 오르다 보니까 코스피는 빠지지 않았고요. 삼성전자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까? 주위 환경도 요즘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아마 코스피는 생각보다는 빠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코스닥만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박스권의 하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코스닥은 당분간은 저는 이 박스권이 계속 나올 듯 합니다. 오늘, 지난 금요일날 690이었지 않습니까? 자, 690 정도 선에서 지난번 고점요. 지난번 고점까지, 지난번 고점 710이었나요? 지난번 고점 715인가요? 710이었나요? 지난번 고점까지 당분간 코스닥은 좀 박스권이 왔다 갔다 할 것 같고요. 오히려 코스피는 이 박스권을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코스피는 2140, 50부터 이제 매물이 첩첩 있지 않습니까? 2020까지, 2200까지도 코스피는 매물 구간이 계속되어 있는데요. 어쩌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스피는 야금야금, 허물허물 매물 소화를 하면서 조금씩 소리 소문 없이 조금씩 야금야금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닥은 다시 박스권 저점에 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현금 보유하신 분들은요 이제는 좀 저점 분할 매수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아침에 갭을 크게 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남북 경협주만 아침에 좀 갭으로 좀 많이 떠서 시작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갭을 많이 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정상회의 결과가 성공작도 아니고 실패작도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끝났지 않습니까? 간세를 유예한다 정도, 그 다음에 협상은 계속 하겠다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소소한 정도라서, 당장 만약에 아침에 월요일날 갭을 많이 뜨면 따라가지 마시고요. 눌림목 분명히 들어오면 사고 싶은 종목 그때 눌림목에서 좀 받으시면 될 듯 합니다. 이제는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실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급하게 서두르서 물량을 모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제는 물량을 좀 모아가시고요. 코스닥은 685포인트를 이탈하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려면 좀 곤란하고요. 제 생각에는 685를 이탈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코스닥은 제가 월봉을 한번 봤는데, 물론 일봉상으로는 당장 705포인트 정도에서부터 710 요 구간이 상당히 강한 매물대라서
이 705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월요일날 705까지는 뭐 짧은 시간 내라도 그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0까지, 705까지는요. 자, 705 이후부터 710까지는 또 매물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다시 한번 눌려지는데 이번처럼 다시 690까지 내려올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그래서 짝꿍댕이 형태를 만들면서 월봉을 보면요. 코스닥은 제가 파동을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월봉을 보면 1파, 2파, 1파, 2파조, 3파, 4파, 5파가 월봉상 조그만하게 마무리가 되고 나서요. 이번에 연속으로 두 번 음봉을 맞았어요. 근데 두 번째 음봉을 맞은 자리가 1파 상승, 1파 캔들, 양봉 캔들 뜬 그 자리까지 딱 와 있거든요. 제 경험적으로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파 상승의 캔들까지 조정이 오고 나면 다시 대반등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 강한 종목은 2파 상승 캔들에서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요. 약한 종목은 제가 지난 저쯤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그랬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1파 상승 구간까지 많이 내려오는데 지금 코스닥이 딱 그 자리에 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코스닥은 만약에 그 1파 상승 기점 캔들을 지지한다면 이번 저점을 어쩌면 돌파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번 고점을, 물론 고점을 바로 돌파는 못하고 다시 밀렸다 가겠지만 월봉이니까 길게 보면 저는 좀 코스닥도 괜찮지 않나. 코스피도 길게 보면, 물론 제가 이번 반등은 제가 목표치를 2400에서 2500까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코스피도 한 2400에서 2500포인트까지는 길게 보면 한번 도달하지 않을까. 그러면 코스닥도 결국엔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코스닥은 685만 깨지 않는다면 이번 690 정도에서 저는 하락이 마무리가 될 듯 하고요. 자, 월요일부터는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물량을 이제 천천히 모아가시면 될 듯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봉상 종목들이 5일선, 11선이 꺾여서 가파르게 내려온 종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21선을 이탈한 종목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바로 21선을 뚫고 5일선, 11을 뚫고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아침에 약간 갭을 떴다가 다시 살짝 밀릴 수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매물 수화가 필요하니까 만약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이제는 물량을 천천히 이제 모아가시면 될 듯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시간이 나서 다른 사람 유튜브는 제가 잘 안 보는데 좀 시간이 나서 잠깐 봤더니만 뭐 어떤 분은 뭐 이제 코스닥이 뭐 코스피가 대폭락이 논다 뭐 그런 말씀도 있으셔가지고 내가 또 괜히 또 말을 잘못한 게 아닌가, 또 진짜 폭락이 오는 게 아닌가, 좀 그 사람 말 들으면 또 당장 폭락을 가더라고요. 근데 그냥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나중에 제가 제 생각이 틀리더라도 여러분들 욕을 얻어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제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가 아마 또 자국으로 돌아가서 또 무슨 뭐 다른 얘기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또 좀 압박을 해야 되니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또 이렇게 선점하려면 뭐 또 위협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주가는 또 출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작은 파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좀 길게 보고 좀 큰 파동을 본다면 코스닥은 지금 정도가 저는 바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시적으로 뭐 조금 더 밀릴 수 있는 종목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밀 수 있는 종목들은요. 하지만 저는 뭐 크게 이제는 뭐 많이 조정을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이미 미중 정상회의에 대한 경계감 그리고 미중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어떤 뭐 뭐라 그럽니까 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자, 또 그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또 코스닥은 또 이미 그게 선반영이 됐는지 몰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거든요. 다시 또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미 정상회의 이번에 트럼프가 저도 뉴스 잠깐 보고 왔는데 남북 경협주는 내일 월요일 아침에 좀 많이 뜨면요. 종목별로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20% 정도 가까이 뜨면 한번 차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이번 만남이 뭐 정식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꼬여있는 뭐 문제들이 해결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시적인 이벤트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갭으로 분명히 뜰 텐데 그렇게 되면 한번 차익 실현을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밑에서도 또 다시 잡으시면 되고요. 남북 경협주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재선 기간 동안 이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미국 북한을 분명히 지렛대로 좀 활용할 것 같고요.
북미 정상회담이 저는 분명히 올해 말 정도에 있을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어느 정도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거라 보거든요. 물론 뭐 원칙적인 합의는 뭐든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보는데, 남북 경협주는 내일 만약에 좀 많이 뜨면 좀 20% 정도 이상 좀 뜨면 한번 잘라주시고요. 다시 밑에서도 잡으셔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한번 끌고 가셔도 될 듯 합니다. 다시 저점 매수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7월 중순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그동안 계속 코스닥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7월달 내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오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한 일주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좀 나올 듯 합니다. 왜냐하면 뭐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은 또 눌림목하고 꾸준히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또 힘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신규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그 종목이 무거워 보이더라도 좀 실적이 좀 이렇게 앞으로 괜찮을 만한 종목들, 예를 들어서 5G 통신 장비 관련 분들은 실적이 괜찮다고 봐야겠죠. 뭐 그런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관련주들도 실적이 좀 좋아 보일 듯 하고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주들, 뭐 이런 종목들, 앞으로 실적이 좀 괜찮아 보일 만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저는 뭐 코스닥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800 얼마입니까? 885 정도요. 이 885를 깨지 않는다면, 685요. 685를 깨지 않는다면, 저는 코스닥은,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길게 보면, 월봉상입니다. 좀 길게 보면, 저는 꾸준히 우상향을 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 길게 보면. 물론 중간중간에 이번처럼 또 고통을 주고 올리고, 또 고통을 주고 올리고 하겠죠. 자, 그래서, 물론 뭐 단기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를 하셔도 되고요. 또 좀 길게 보실 분들은 좀 그렇게 좀 좋은 종목 이번에 매수하셔서 좀 꾸준히 끌고 가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하루에 한 번씩 가능하면 여러분께 영상을 올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코스닥이 우상향을 계속 갈 수가 있다면,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매일매일 영상 안 올려도 이제는 뭐 좀 이렇게 뭐 2, 3일에 한 번씩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 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